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에는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국내에서 가장 빠른 해외 소식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센서스튜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그린란드가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직접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확보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북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 지역에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국들이 전략적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으며 미국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까지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국가의 자치령을 구매 대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덴마크 정부와 그린란드 당국은 즉각 반발하며 그린란드는 거래 대상이 아니란 태도를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덴마크가 미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10%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경제적 압박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후 나토 내부 협의가 진행되면서 긴장은 다소 낮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확보 필요성에 대한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문제를 영토 확장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린란드가 가진 군사적 위치와 자원 가치가 미국의 미래 경쟁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임기 내에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그린란드 문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하며 덴마크가 아닌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럽 주둔 미군 배치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배치된 미군 규모를 기존보다 약 3분의 1 수준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 충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미군 감축 검토 역시 이런 인식에서 나온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토 일부 회원국들이 미국이 주도한 이란 관련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이 필요할 때 함께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도 유럽 주둔 미군 감축 방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미국 전쟁부는 유럽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일부 병력 순환 배치를 조정하고 일부 병력 철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에서는 미국이 맡아왔던 안보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 유럽 주요 지역에 배치된 미군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 향해 강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이 기존에 유지했던 동맹 중심의 국제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36개 국가와 지역 가운데 25곳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중국에 대한 평가가 미국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미국이 중국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국가는 한국, 일본, 인도, 폴란드, 필리핀,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 그쳤습니다. 특히 미국과 안보 협력을 이어오던 국가들에서도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36개 국가와 지역 가운데 22곳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국제 문제를 더 잘 판단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약 20년 동안 세계 각국의 인식을 조사해왔지만 중국에 대한 평가가 미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그린란드 문제처럼 기존 국제 질서와 충돌할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미국이 앞으로도 기존처럼 안보를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하고 협력해왔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동맹국들과의 갈등이 반복될 경우 미국이 가진 외교적 영향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외 정책이 단기적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의존해온 동맹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그린란드로 돌아와서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문제는 덴마크일 겁니다. 그런데 덴마크가 그린란드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가치 때문만 아닙니다. 핵심은 그린란드가 덴마크 왕국에 속한 자치지역이며 이를 미국에 넘기는 문제는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로서는 그린란드를 다른 국가와 협상할 수 있는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린란드는 자체 정부와 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는 덴마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오랜 기간 그린란드와 정치적 관계를 유지했으며 현재도 그린란드의 안보와 국제적 지위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는 것은 덴마크로서는 동맹국 사이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평가됩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가 그린란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강대국이 안보적 필요성을 이유로 다른 국가의 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례가 인정된다면 국제질서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 원칙을 중요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미국과 오랜 기간 군사적으로 협력해온 나토 회원국입니다. 러시아의 군사활동 확대와 북극 지역 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 관계와 별개로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들과 덴마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 역시 미국과 덴마크 어느 한쪽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재 그린란드에서는 독립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방향 역시 미국에 편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적인 정치적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린란드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현재 그린란드 문제는 미국과 덴마크 사이의 갈등으로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바로 그린란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린란드는 오랫동안 덴마크의 일부로 존재했지만 내부에서는 정치적 자결권과 독립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린란드는 1979년 자치권을 확보했고 이후 2009년에는 더 확대된 자치권을 부여받으면서 자체 정부와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와 국방 분야는 덴마크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많은 주민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의 독립을 원하는 것과 미국에 편입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덴마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영토가 되는 것을 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에서도 미국과 덴마크 어느 한쪽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는 인구가 약 5만 명 수준인 지역으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여러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경제 기반을 확보해야 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북극 지역에서 안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독립을 지지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주민들은 미국의 관심이 가져올 경제적 투자와 안보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국가가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편입을 그리 달갑지만은 않고 있죠.